자주 가던 식당이 갑자기 맛이 변하는 거 경험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분명히 같은 메뉴인데 맛이 달라. 패션 브랜드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교체죠. 매 시즌 컬렉션을 전개하는 패션 브랜드의 경우 시즌마다 새로운 컨셉과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브랜드의 전체적인 무드, 고유성까지 변할 때가 존재합니다. 흔히 영화를 감독의 작품이라고 하듯이 패션 컬렉션은 CD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션계에서 이 CD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에디 슬리먼, 뎀나, 퍼렐같이 대중적으로 큰 인지도를 갖고 있는 디렉터가 부임해 브랜드의 새로움을 불어넣는 것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지죠. 최근에는 뎀나가 구찌로 이적을 하면서 요 근래 지지부진했던 구찌가 다시 한번 살아날지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 구찌로 간 뎀나가 발렌시아가에서 하던 걸 그대로 로고만 바꿔서 한다면 그건 구찌의 부활일까요? 뎀나의 여전함일까요? 오늘은 브랜드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디자이너 개인의 이름이 곧 브랜드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많은 명품 브랜드들은 사실 창립자의 이름들이죠. 시대가 흐르고 패션 시장이 커지면서 패션하우스의 글로벌 브랜드화가 가속됐고, 그 과정에서 등장한 직책이 바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입니다. 샤넬의 칼 라커펠트나 구찌의 톰 포드는 한 명의 디렉터가 브랜드의 전체적인 캠페인, 광고, 컬렉션까지 지휘하며 브랜드를 완전 새롭게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이처럼 CD 한 명이 브랜드에 주는 영향력이 커지며 현재는 브랜드는 CD라는 식이 성립되어 가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요즘은 브랜드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한정판 모드를 판매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정판이란 키워드가 붙은 이유는 패션계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이적이 꽤나 작기 때문인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디렉터의 잦은 교체가 브랜드의 고유성과 철학을 점점 지우고 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수십 년부터 길게는 100년이 훌쩍 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브랜드가 몇 년마다 휙휙하고 추구하는 방향성이 바뀌는 느낌이랄까요? 예를 들어 베일리가 전개하던 버버리는 영국 전통의 헤리티지를 유지하며 버버리만의 고급스러움을 지켜나갔는데, 리카르도 티슈로 CD를 변경하며 브랜드의 스트릿 감성을 불어넣으며 새로운 로고까지 제시했죠. 기존 소비자들은 새로워진 버버리를 보며 당시의 메가 트렌드였던 스트릿 유행에 편승하려는 버버리의 모습에 부정적이었고요. 에디 슬리먼의 셀린도 빼놓을 수 없는데, 지적인 여성의 이미지, 미니멀함과 페미닌 스타일이 특징이었던 피비 파일로의 셀린느에 에디 슬리먼이 자신의 색깔인 락시크, 유스컬처 무드를 결합시키며 기존의 셀린 팬들은 이건 올드 셀린과 뉴 셀린으로 브랜드를 나눠버려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물론 두 브랜드 다 디렉터 교체로 대중의 관심과 매출을 올리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브랜드를 소비한다는 것은 브랜드가 갖고 있는 그 고유성과 역사를 함께 소비하는 셈인데, 잦은 CD 교체로 인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점점 희석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업적인 성공과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모두 균형 있게 성장시키며 브랜드를 끌어올린 경우도 존재합니다. 저는 근 10년간 가장 성공적인 디렉터 교체는 로에베의 조나단 앤더슨이라고 생각하는데, 로에베라는 브랜드의 전통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실험적인 제품부터 아카이빙을 살린 새로운 스테디셀러까지 제작을 하며 디렉터보다 로에베라는 브랜드를 더 띄운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한 명의 디렉터가 일관되게 브랜드를 이끌어줘야 브랜드의 한 시기를 담당했다고 소비자도 느끼고 후에도 아카이빙들이 남을 것 같은데, 이런 조나단 앤더슨마저 이번에 로에베를 떠났는데 좀 더 전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물론 이런 흐름에 맞춰 브랜드가 아닌 디렉터를 팔로잉하며 새로운 콘텐츠를 보듯이 브랜드를 소비하는 유형이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이게 또 디렉터의 교체로 모든 브랜드들이 리브랜딩에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방시는 최초의 여성 디렉터로 클레어 웨이트를 데려왔지만 그녀가 끌로웨에서 보여주던 디자인들이 지방시와는 잘 맞지 않으며 3년 만에 물러났고, 랑방의 경우 알버 엘바즈가 브랜드를 떠난 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디렉터를 교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브랜드가 갈피를 못 잡고 있죠. 아무래도 패션하우스의 전통과 디렉터의 새로움, 둘 중 무엇을 더 우선시할지가 많은 브랜드의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저는 뭐랄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주는 브랜드를 좋아하거든요. 창작자를 위한 도구를 만들어주는 애플이나 이케아, 무지 같은 브랜드들이요. 패션 쪽에선 일관되게 환경을 강조하는 파타고니아나 한 명의 디자이너가 꾸준히 일관된 컨셉으로 전개하고 있는 리고엔스와 요지 야마모토, 명확한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WRL 같은 브랜드들이 떠오르는데, 물론 LVMH나 캐린 같은 대기업에 속한 럭셔리 브랜드들은 그 판매고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기에 자사의 브랜드 내에서 실적이 저조한 브랜드로 유명 디렉터를 이적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브랜드는 브랜드라는 세계관을 판매하는 곳이잖아요. 그 세계 지도가 너무 자주 새롭게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언급했던 구찌로 돌아가서 뎀나의 구찌를 많은 이들이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구찌가 다시 한번 하입을 받는 데 성공한다면 성공한 건 과연 구찌일까요? 뎀나일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비슷한데, 여러분들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디렉터의 개성 중 뭐가 더 먼저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런 거 신경 쓰는 건 너 같은 놈들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긴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더 가볍고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준비 중이니 구독하고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트베드 매거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